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논평을 진행하면서 가끔은 홍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 내지 생각에 대해서 육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들 가운데는 간혹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그저께 그리고 또 어제 진행했던 이재명과 관련한 그 연속 2차례 논평을 시청하셨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이재명 후보를 칭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왜 말끝마다 도적이니 뭐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조수하고 경멸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논평을 진행할 때 입에 가끔 종종 올리곤 하는 그 도적이나 강도나 또는 누구는 누구의 개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모두 따옴표 속의 도적이고 따옴표 속의 강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상징어입니다. 이를테면 보십시오. 제가 전번 논평에서 도적과 검사가 싸우면 국민들은 언제나 도적의 편이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도적이 진짜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적이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검사에게 쫓기는 도적은 진짜 물건을 훔친 도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검사가 은근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주인공 여자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기 때문으로서, 그러니까 이 도적은 그 검사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을 훔친 죄보다는 그 검사의 사랑을 훔쳐간 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은 어쩌면 그 인간의 계급사회에서 최말단, 비주류, 변두리에서도 또 더 변두리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힘없고 백도 없고 돈도 집도 사랑도 여자도 아무도 없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나아가 인생 역전에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큰 도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꼭 마치도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머리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모든 범죄의 의혹들 가운데서 담은 몇 가지라도 아니면 담은 반 조각이라도 사실로 증명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또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제 국감도 곧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 국감이 어느 날입니까? 이달 18일과 20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 한 5시쯤 남았는가요? 자,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이 국감에서 있게 될 일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국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다 확정되었고 하니 굳이 지사직을 계속 유지한 채로 이 국감에까지 불려나가서 개꼴망신 당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지사직을 사퇴했으면 합디다마는, 그런데 이 이재명은 나 이 국감장에 나가서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국감 승패가 어찌 될 것 같은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힘당 쪽에서는 아주 최고의 공격수들을 배치하고 또 이들 공격수들은 모두 만반의 최상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겠죠. 거기다 또 여차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 이낙연 쪽의 사람들인들 또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물밑에서 또는 음으로 양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긁어 모아두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원팀이라는 명분 하에서 지금까지 함부로 감히 터뜨리지 못하고 따라서 그동안 계속 공격 소재로도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은근히 언론에도 흘리고 또 여차하면 투서 형식으로 야당 쪽에도 몰래 제공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또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자기들의 갈비뼈까지 다 드러내놓고 결사적으로 방패 역할을 해주리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솔직히 여야 그 누구도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이 모두가 적입니다. 그 적진 속으로 이재명은 지금 혼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번 국감의 승패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 삼국지 속의 조사룡처럼 품에 아들을 안고 혼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해치고 살아서 탈출할까요? 아니면 그 칼 한 자루만 손에 들고 송건의 동호병령으로까지 직접 들어가서
노숙과 만나고 돌아왔던 관원장처럼 몸에 털끝 하나 다친 일 없이 무사하게 귀환할까요? 또 아니면 조사령이나 관원장에게는 못 피하더라도 최소한 역시 작년 이맘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감에서 일약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런 모습만큼이나 해낼 수 있을는지 저는 은근히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곤 하지만 솔직히 더 무섭고도 불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이 짐작합니다. 제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국힘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이렇게 논평했던 바가 있잖아요. 이재명 쪽에서 가지고 있을 그 블랙박스 속에는 과연 곽상도 하나만 들어있겠냐고 말입니다. 틀림없이 관건 시각이 되면 또 다른 김상도가 이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최상도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재명 후보가 입만 열면 국힘당 쪽을 향하여 뭐라 하고 있습니까? 거의 아주 호통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좀 웃기지 말라고. 무슨 놈의 특강 같은 소리냐고. 대장동 게이트 그거 파면 팔수록 너희 국힘당 쪽이 비리만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 그랬잖아요. 이준석 헛수고 하지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재명이 옆구리 속에 매달려 있을 그 검은 주머니 속에서 곧 두 번째 곽상도가 나올 때가 되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쯤, 그러니까 국감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또 혹은 국감을 마친 바로 다음날 하루나 이틀 뒤에 이번 대장동 게이트가 확실하게 국힘당 게이트라는 것을 증명해주게 될 두 번째 곽상도, 즉 김상도 아니면 최상도가 낚시에 콧구멍을 꿰인 채로 끌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 대장동 게이트에 진짜로 한 몸을 담갔거나 아니면 담은 한쪽 다리라도 밀어넣었던 자들 가운데 국힘당 쪽의 사람들로 곽상도가 유일하다면, 그래서 더는 다른 자들은 없다면 이재명이 어떻게 저렇게나 눈썹 한 대도 까딱하지 않은 채로 대장동 게이트는 바로 국힘당 게이트라고 아주 대놓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렇게 큰 소리 쳐놓고도 진짜로 국힘당 쪽에서 그냥 곽상도 말고는 더는 연루된 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틀림없이 이재명을 향하여 와 하고 감탄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도 다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그 결과는 보나마나하겠죠.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힘당 쪽에서 지금 만약 내일 모레 곧 열리게 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너 어디 두고 보자. 이 대장동 게이트 비록 아직은 수사 중이고 또 우리한테는 너희 죄를 입증할 만한 그 확실한 증거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너를 만천하에 대고 도적으로 몰아가면서 아주 기정사실화하여 개꼴망신을 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크게 오산입니다. 국힘당 지도부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움직이기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자기 당 내부에 또 어떤 자가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곽상도, 세 번째 곽상도가 나오게 되면 스스로 먼저 언론에 터뜨리고 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감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당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국힘당 내에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여행하는 심리를 가지고 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면 그러면 그는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서 얼마를 해먹건 상관없이 오늘의 도적에서 보수파를 살리는 내일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에게 변영로의 그 유명한 시 농계 속의 한 단락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길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보수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힘당 수십만 당원 여러분, 그리고 10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국감에서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서 확실하게 이재명을 이기고 들어가겠으면, 그래서 정권도 되찾아오고 나아가 보수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당신들 내부에 숨어있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크게든 아니면 작게든 관련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빨리 먼저 자백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먹은 작물이 있다면 미련 없이 기워내십시오. 그리고는 농계가 되십시오.
진주의 촉성을 위해서 외상을 안고 한강물에 뛰어들었던 그 조선의 기생 농개처럼 당신들도 이재명이 허리 뛰건 아니면 바지가랭이건 뭐든 담은 한 조각이라도 붙잡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야만이 국힘당도 살고 보수도 살고 나아가 나라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